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에 업로드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바쁜 일을 하다가 잠깐 좀 늦었습니다. 늦게나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심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 내심과 관계된 실전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O 안에 지름이 20인 삼각형이 ABC가 내접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형 ABC 안에 또 내접하는 원 O'이 있는데 반지름이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거는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C 있는 데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삼각형 ABC의 반지름이 3이니까 이 길이가 3입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이쪽도 3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이를 모르니까 이걸 A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도 접선이니까 A고요. 그 나머지 길이 지름이 20이니까 20 빼기 A가 될 거고요. 이쪽도 20 빼기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둘레를 계산을 해보면 둘레가 다 더하면 A가 사라지고요. 22개 40하고 그 다음에 33하고 6하고 그래서 46이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심 성질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이 현재 3이고요. 그 다음 둘레가 46이니까 그래서 이제 23에서 3을 곱하면 69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개념의 연계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AB가 지름이라는 거, AB가 지름이면 외심할 때 원주각 중심각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둘레가 필요한데 둘레를 알 수가 없지만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를 문자로 두게 되면 문자가 다 소거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둘레 길이가 얼마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뒤에 것은 넓이는 이제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2분의 1 R 곱하기 둘레를 해주면 되니까 69가 나오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직각삼각형 ABC 두 개를 마주 붙여놓은 직사각형 ABCD입니다. 여기서 EF의 길이가 얼마냐. 그래서 결국 ABC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할게요. R은 이제 더 빼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더 빼 나누기 2를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반지름이 2니까 이제 2를 여기다 넣어보면 이 길이 2, 여기도 2, 나머지 길이 4. 그러면 여기도 A의 길이도 4. 그 다음 반대편에 이 길이가 6이니까 저기 C의 길이가 6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A, D, C도 합동이니까 반지름 2, 그 다음 여기도 반지름 2,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길이가 이거 6이니까 4의 길이가 CF의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EF의 길이는 전체 길이 10에서 4, 8을 빼면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을 구하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 넓이를 이용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약간 이제 돌아가는 풀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구하려면 더더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반지름이 바로 나온다. 그것을 여기에 활용을 해보자 해서 가볍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서에 뭐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우선 직각삼각 3, 4, 5 되는 직각삼각형 안에 크기가 같은 원이 각 변에 접하고 그 다음에 원과 원은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반지름이 더 나누기 2다 이제 이건데 이걸 이용을 하려고 보면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한 개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한 개가 있는 모양으로 좀 보조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기아 영상 저기 도입부에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개념을 문제 속에서 말하자면 녹여서 개념과 문제의 연계성을 자꾸 따지라고 했는데 그 연계성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하나가 존재한다면 반지름은 더더빼 나누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그림에서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하나가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공통 내접선 하나를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공통 내접선을 긋게 되면 이제 이 자리를 H라고 놓게 되면 여기가 항상 90도가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왜 90도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큰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외접하는 작은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리고 공통 외접선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그려 보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공통 내접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네, 이렇게 긋게 되면 지금은 이 공통 내접선이 이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이 직각은 아닙니다. 여기가 직각이 아닌 것은 반지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직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기 AB 쪽에 저기에 꼭지점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변은 3이고 오른쪽은 4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연장을 하면 제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각도 관계가 어떤지를 잠깐 따져보면 이 각을 점이라 하고 동그라미라 하면 점 동그라미가 90도인데 점 동그라미가 90도인데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이 B 있는 데가 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위에 만나는 점을 P라고 이렇게 놓으면 PBH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점을 Q라고 놓을게요. QHC가 닮음이 되는데 한번 써봅시다. 삼각형 PBH하고 그 다음에 CQH하고 그 다음에 또 삼각형 큰 삼각형
CAB가 되겠네요. 예. 대응각을 순서대로 하게 되면 예, 이게 전부 닮음인데, 닮음인 이유는 각이 전부 같기 때문에 AA 닮음 이렇게 되는데, 예, 이때에 요 PBH하고 여기서 예, 이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CQH하고 얘는 각이 같으니까 닮음인데 내접원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건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인 이유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서 아마 뭐 ASA 이런 조건이 되겠죠. 예. 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SAS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합동이 되는데 이때에 요 작은 삼각형 이건 두 개는 합동이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큰 삼각형이 3대 4대 5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예, 요렇게 놓을게요. 예, 작은 삼각형에서 예, 하나를 3x 그 다음에 4x 예, 5x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면 요 반지름은 x가 될 겁니다. 더더빼 나누기 2를 하면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 BH를 3x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H가 4x인데 합동이니까 HC가 4x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바로 x인데 다 더하면 예, 빗변의 길이 BC가 5니까 예, 7x가 5가 돼서 x가 7분의 5인데 이때 3x, 4x, 5x면 반지름이 x이기 때문에 7분의 5가 바로 예,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많은 참고서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이렇게 풀지 않고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넓이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계산 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만 계산 오류가 생기게 되면 2차 항이 사라지고 1차 방정식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계산 연산 실수를 하게 되면은 2차 방정식으로 형태로 남아서 정확한 답이 이제 얻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볼 때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것, 이거 한번 넓이 이용해서 한번 실제 풀어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풀어 봅시다. 기왕에.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넓이를 이용한다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풀이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풀이가 조금 전에 제가 넓이를 이용한 풀이를 가능한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쓰지 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 이 풀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ABC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원의 크기 같고 한쪽을 3, 4, 5라고 잡을게요. 예, 3, 4가 반대로 되더라도 예,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겁니다. 넓이를 이용한다는 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어서 이게 이제 넓이를 이용한 풀이가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그 풀이 과정이 길어지는지를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수학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ER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그림에서 삼각형 3개하고 사다리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높이가 필요할 테니까 높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높이를 수직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첫째는 3 곱하기 4가 밑변 5 곱하기 높이 h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h가 5분의 12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h라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위에 교점을 p라고 놓을게요. p라고 놓으면은 ap의 길이가 이게 5분의 12에서 밑에 반지름 r만큼을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넓이 이용해 볼게요. 이 삼각형 전체 넓이가 6이죠. 이 6의 넓이는 왼쪽 삼각형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3r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r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r, 높이가 5분의 12 빼기 r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밑변 5, 그 다음에 윗변 2r, 그 다음에 높이 r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식에서 2차식이 나오는데요. 요 2창이 여기서 2창하고 같이 소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연산을 잘못하면은 2창이 소거되지 않고 2차 방정식 형태가 돼서 완전히 엉터리 답이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6은 왼쪽에부터 2분의 3r 더하기 2r, 오른쪽 전개해 볼게요. 2 이렇게 없어지고요. 5분의 12r, 그 다음 빼기 r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2분의 5r, 그 다음에 빼기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창이 반드시 소거가 된다고요. 이렇게 없어지고 오른쪽 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4r, 요렇게 이 세 개를 더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8, 20R, 5, 4, 4R. 여기 다시요. 8, 20, 어디 계산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2분의 5R, 2R 제곱 없어지고 2분의 8, 2분의 8, 4R. 여기 다시요. 이제 4R 더하기 2R 더하기 5분의 12가 되는데요. 2로 나눌게요. 3은 2R 더하기 R 더하기 5분의 6R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요 텀을 통분을 하면은 5분의 3, 5, 15, 21,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하고 21하고 약분을 하면은 7이니까 R 값이 7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그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어때요? 풀이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많고, 일단은 여기 다른 것보다가 이 연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이것이 이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넓이를 이용하지 말고, 지금 방금 아까 3번 풀이에서 제시한 것처럼 요 더덥배 나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약간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이 조금 전에처럼 똑같이 그렸는데 다만 원의 개수가 3개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보조선이 이제 왜 필요하냐? 자,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파란 삼각형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요 두 개의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고 각도 관계를 C 있는 데를 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동그라미라고 놓고 이렇게 놓으면 C 동그라미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B가 동그라미가 되고 남은 각이 점 이렇게 돼서 요 삼각형, 색칠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되고, 예, 요 삼각형은 큰 삼각형하고 각이 같으니까 닮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하고 색칠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인데, 색칠한 거는 또 특히 합동이고요. 그런데 큰 삼각형의 길이비가 5대 12대 13이니까 작은 삼각형을 5x, 12x, 13x라고 놔 볼게요. 그럼 어디가 5x가 되느냐? 동그라미 직각이 5니까 동그라미 직각 여기겠네요. 여기가 5x면 여기 높이가 12x니까 여기가 12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 12, 13이에요. 이제 요렇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원이 접한다고 치고 이거 5, 12, 13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요거의 반지름은 빼 나누기 2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17, 4x에서 2x입니다. 그래서 5x, 12x, 13x라고 놓은 직각삼각형 안에 4저번의 반지름은 바로 2x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나머지 우리가 기록하지 않은 이 길이가 반지름이 2x니까 지름이니까 4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해 볼게요. 이제 13은 이제 5x, 4x, 12x가 되는데 이게 다 더하면 9하고 21x가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21분의 13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이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은 조금 전에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반지름은 2x입니다. 따라서 r은 21분의 13이 아니고 21분의 2배를 해서 26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반지름이 되는 거, 요 2배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틀리죠? 연산 실수에 따르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요런 형태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원이 직각삼각형 6, 8, 10인 직각삼각형 안에 똑같은 조건으로 원이 들어있는데 원이 만약에 n개가 들어있다면 이 반지름 r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지금과 같은 이 형태의 문제는 모두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의 개수가 n개로 나왔기 때문에
n 대신에 1, 2, 3, 4 숫자를 넣으면 원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 소리니까 이런 거를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 자,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요. 일단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일단 합동이고요. 그리고 큰 삼각형과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점 동글라미라고 놓으면 여기가 동글라미가 되고 여기가 점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6, 8, 10인데 자, 그럼 바깥에 이 6, 8, 10을 6, 8, 10의 길이 b를 작은 삼각형에 적용을 하되 2로 나눠서 3대 4대 5니까 3x, 4x, 5x라고 놓을게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길이가 여기가 4x가 될 거고요. 합동이니까 여기가 3x가 되는데 그러면 3x, 4x, 5x인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하나 있다면 반지름이 x죠. 그러니까 지름이 2x인데요. 요 가운데 남은 길이가 지름이 n-2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x 곱하기 n-2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해 볼게요. 4x 더하기 2x n-2 더하기 3x 한 것이 10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 법칙 써볼게요. 2n 빼기 4 더하기 3을 하면 10인데 정리를 하면 x 가로하고 4 없어지고 3 더하기 2n이 될 것 같습니다. 2n 더하기 3이 1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2n 더하기 3분의 10 요게 반지름이 되는데 그래서 반지름 R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식에서 요 n은 원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제대로 풀었는가를 간단히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n이 원의 개수니까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6, 8, 10인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크게 하나 들어있다는 소리니까 이때 반지름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n 대신에 이 식에다가 1을 넣어보면 5분의 10 해서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정확히 계산이 된 R 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런 형태를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이 지금 방금 제가 제시한 그림들이 전부 빗변에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빗변에 접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빗변이 아니고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약간 조건을 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각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한 것처럼 5, 12, 13이라고 놓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반지름 R 값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조선을 어디를 긋냐 하면 직각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는 게 포인트니까 요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자리가 90도가 되고 이거 점 동글래미 여기 동글래미 이렇게 돼서 닮음이 되는데
그래서 5, 12, 13이 둘레의 길이니까 예,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가 예, 5x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12x. 네. 자, 대응변을 잘못 적용했네요. 12x. 그럼 높이가 이제 5x가 될 텐데, 그러면 5x, 12x, 13x일 때 반지름이 조금 전에 얼마가 됐어요? 2x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반지름은 2x니까 여기가 4x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하면 16x가 12가 돼서 x는 4분의 3 이렇게 간단히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이 원들이 꼭 빗변에 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밑변에 접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높이에 여기에 접해도 되고요. 아니면 빗변에 접해도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향을 바꿔놨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많은 참고서들이 넓이를 이용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데, 그러한 것이 뭐 틀렸다가 아니라 풀이가 좀 복잡하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답이 맞았으면 됐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이다. 그러면 점수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초등학생들은 공부 버릇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점수에 목숨을 거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은 어떤 경우든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과정을 이해하는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 버릇,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잘 잡혀 있으면 점수는 결코 그런 노력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답이 맞았으면 됐지 않냐, 그것은 굉장히 특히 저학년 때는 가장 나쁜 수학 공부 버릇이다. 그래서 그런 버릇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이론을 할 때 직각삼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 안에 네저번 세 개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요 네저번 세 개의 반지름의 합이 AH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론을 안다면 너무나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반지름 세 개의 합이 5분의 48이다.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0이고 높이를 알면 되는데, 높이가 바로 얘가 높이죠. 반지름 세 개 합이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8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없어지고 9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같은 이 문제를 응용한다고 칩시다. 응용한다고 치면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넓이가 96이라고 칩시다.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96이고, 그 다음에 A 대 B 대 C가, 이거 뭐 비율을 한번 줘볼게요. 이거를 얼마나 줄까요? 1, 2, 3, 1대 2대 3이라고, 1대 2대 3 너무 큰가요? 2대 3 대 4, 2, 3, 4가 7, 9, 2대 3 대 4라고 그냥 해볼게요. 이게 2대 3 대 4인데, 요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고 가정합시다. 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2대 3 대 4일 때 ABC가 얼마냐?
자,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서 넓이가 9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96은 2분의 1 밑변 20 곱하기 높이 AH인데, 예, 그런데 이제 10 곱하기 AH인데 AH요. AH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요거를 2K, 3K, 4K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9K인데, 그럼 이제 K 값이 나누게 되면 90에 96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 나누면 이게 얼마 돼요? 이 이제 48에 이 5에 99 하게 되면 3으로 나누면 15분의 316, 또 3으로 나누면 안 나눠지죠? 더 이상. 예, 그래서 K값이 15분의 16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A, B, C를 구하라 그랬는데 A는 2K니까 2K가 K값이 15분의 16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길이도 이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좀 지저분한 분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원의 반지름의 합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와 같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교과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교과에 있는 것에 국한해서 공부를 하지 말고 가능한 폭넓게 확장된 개념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 내용과 무관한 게 아니고 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확장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개념을 확장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안다 이거죠. 개념을 확장하면 좋은데 확장된 개념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기하 이론, 즉 우리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죠. 그 기하 원론의 이론들을 교과의 순서 또는 교과의 학년을 넘나들면서 개통식으로 어떤 연계성에 의해서 학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사전처럼 이렇게 정리된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대수는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많지만 기하는 그냥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공부에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배우는 기하가 전부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라던데 그 책을 보고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그렇게 시도해 본 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아마 그거를 작업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제 많이 작업을 해둔 게 있고요. 제가 그 작업해둔 그 내용을 지금 책으로 펴내기 위해서 지금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는 아마 기하 원론 중에서 학생들이 봐야 할 그러한 내용을 가능한 개념의 어떤 연계성에 의해서 또 교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책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개념을 기본 개념으로부터 확장된 거를 가능한 알면 좋은데 그거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대신 제 영상이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 책이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제 영상을 보고 복습 또 복습 자기 노트화 하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기하 실력이 업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게중심 이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한 거 자기 노트 정리 잘하고요. 복습 잘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